네, 여러분, 챕터 3 입자의 파동성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집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입자가 파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드브로이가 처음으로 제창을 했지만 파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 특히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0에서부터 컨티뉴스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값 0을 가질 수 없고 0에서 큰 값부터 해갖고 이렇게 디스컨티뉴트하게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건 파동이 가진 에너지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근데 이제 파티클이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물론 두브로이부터 시작했지만 조금 확장한 것이 하이젠버그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파동이 갖고 있는 베이직하고 인트리식한 그런 프로퍼티를 그냥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파동은 연구를 해봤더니 파동은 큰 특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위치하고 웨이브 넘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키우면 위치의 디프락터가 증가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웨이브 넘버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반대로도 역시 또 그게 성립을 했습니다. 위치를 작게 갖고 하면 웨이브 넘버를 또 잘 측정할 수 없고 이렇습니다. 여기 K에다가 드브로이브 식을 집어넣어서 다음에 또 불확정성 원리를 끌어냈습니다. 아까 입자는 위치하고 모멘텀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면 이게 불확도가 정확하게 측정하면 다음 게 불확도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 외부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입자 입장에서 또 이제 살펴봤습니다. 관측이라는 것은 얘를 이제 모멘텀을 줘갖고 포톤이 모멘텀을 줘서 스케줄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 델타 P를 수반하고요. 이게 오래 측정하면 델타 P를 줄일 수 있지만 델타 X가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파티클 픽처로 봐도 불확정성 원리가 당연히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자를 관측할 때 미시 세계를 보면 웨이브 프로퍼티 때문에 어느 측정의 이상의 한계가 있다는 걸 또 얘기해주는 어떤 성질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인간이 미시 세계를 볼 때 측정의 한계를 나타내는 건가라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하이젠버그의 처음의 생각이었대요. 보하고 계속 디스커션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측정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냥 입자가 파동성을 가지면서 그냥 갖고 있는 프로퍼티다라는 겁니다. 그냥 갖고 있는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입자가 갇혀 있으면은 그런 웨이브 프로퍼티를 나타내는데 이 프로퍼티 가지면은 항상 그냥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잘 리마인드를 하고 우리가 그 uncertainty principle을 가지고 다시 얘기했죠. 아까 요거에 대해서 파티클 인어 박스에다 파티클을 놨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그 전에 풀어봤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죠? 얘가 파티클이 여기에 박스 안에 존재하려면 정상태로 오랫동안 존재하려면 스탠딩 웨이브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탠딩 웨이브. 그래서 이 스탠딩 웨이브 조건을 구했더니 에너지가 양자가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 페이지. 여기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는 메터 웨이브를 가지고 메터 웨이브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풀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uncertainty principle,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를 가지고 다음에 입자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입자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입자가 박스 안에 갇혔다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시다. 이 안에 갇혀 있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파티클들은 여기는 발견되지 않지만 항상 여기서는 발견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박스에 갇혀있지 않다 그러면 파티클이 어디에도 다 관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관측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잘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걸 얘기하면 박스 안에 있는 입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요 안에 파티클이 항상 있다는 거니까 입자의 불확정성은 요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0이니까 요 안에 측정할 수 있어요. 요 안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 박스의 상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불확정성 원리에서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X, 델타 P가 하가 되니까 이건 하바로 쓸 수도 있고도
뭐 여러 다 쓸 수 있지만 그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 34이기 때문에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써도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여기는 2분의 하바를 썼습니다. 자, 2분의 하바를 써갖고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델타 P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면 델타 X 대신에 L을 집어넣어갖고 다음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델타 P는 하오바 2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이해했죠? 자, 델타 P는 뭐냐면 에너지가 이 파티클 안에는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M 분의 P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에 설명했지만 2분의 1 M V 제곱이 키네틱 에너지잖아요. 그죠? 얘를 근데 밑에 질량으로 나눠 아무래도 위아래를 이 질량으로 봅시다. 2M 분의 M 제곱 V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P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2M 분의 P 제곱 바로 여기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익스프레션은 양자역학에서 계속 쓰이는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라그랑지 해밀토니안에서 배웠겠지만 이 익스프레션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델타 P 대신에 요것을 집어넣어갖고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키네틱 에너지가 어떤 불합도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했을 때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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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얘 하나하나의 불합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 간다 하더라도 0보다는 어떤 불합도를 가지고 에너지가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K의 미니멈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미니멈 에너지는 이 불합도만큼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K 미니멈 에너지는 다음 식으로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 스퀘어를 집어넣게 되면 다음 식이 나와요. 이렇게 하바 스퀘어에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봤어요? 기억납니까? 예,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여기 파티클 이너 박스를 드브레이브로 풀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n이 1일 때 값이 지금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바를 놓지 않고 하로 놓고 2분의 1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도가 비슷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로의 에너지가 뭐라고요? 0이 아니라는 거, 미니멈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건지. 자, 넘겨줄게요. 자, 요 미니멈식이 이렇게 나오네, 그죠? 미니멈 에너지가 이 식으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그 미니멈 에너지를 박스 안에 있는 파티클 미니멈 에너지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했습니다. 언서티티 프린시플로 해서 계산했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언서티티 프린시플은 입자가 파동성을 가지면 무조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이직한 겁니다. 입자는 파동성을 갖고 있나요? 모든 입자는 파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파동은 또 입자성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챕터 2하고 챕터 3에서 봐온 겁니다. 그 파동성을 갖고 있으면 파동성을 갖고 있으면 항상 입자는 파동성을 갖고 있고 그 파동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했는데 가장 간단한 게 바로 그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브로이브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미니멈 에너지를 풀었죠. 이 미니멈 에너지는 양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드브로이브로 풀었고 두 번에 뭐 풀었죠? 언서티티 프린시플로 풀었습니다. 세 번째 뭘로 풀까? 나중에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제 챕터 5로 가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우게 돼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통해서 다시 또 미니멈 에너지를 제대로 된 양자역학을 통해서 끌어내게 됩니다. 자, 잘 기억하고 이 넘버가 그대로 나오는지 그때 한번 또 봅시다. 자, 우리는 언서티티 프린시플을 델타 X하고 델타 P 스페이스에서 이제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밀토니안 공부해봤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델타 X하고 델타 P 굉장히 중요한 스페이스인데 에너지하고 시간하고 역시 똑같은 오소고날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좀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려고 그래요. 요 식이라는 말은 그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another expression of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끌어내는 게 간단해요. 한두 줄밖에 안 됩니다. 봅시다. 첫 번째 주파수하고 주기에 대한 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얼마나 진동을 많이 하냐는 진동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에 관계된 뭐죠? 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하고 주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가 이런 식으로 바이 데피니션 표현되는데 다시 세 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지? 근데 이걸 한번 변화값으로 해봅시다. 변화했다는 미분값을 해보면 되니까 미분값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마이너스는 이제 뭐 무시를 하고 주파수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정의되지만 변화값은 얘 스퀘어에 따라서 얘가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t가 한 리니어하게 하나 변했다가 하면 얘는 스퀘어 형태로 변하게 돼요. 두 개 변했다면 얘는 네 개로 변하게 되고 그 변화폭이 어떤 게 더 커요? 얘의 변화폭보다 얘의 변화폭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폭을 보게 되면 uncertainty에 해당되는 변화폭을 보게 되면 이런 값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이퀄 되니까 사실 이렇게 쓴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더 변화폭이 크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죠? 자, 여기 스퀘어고 여기는 스퀘어 아닙니다.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t니까 이게 주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시간으로 또 옮겨 봅시다. 그다음 양변에다가 하바를 곱해줘 봐요. 이렇게 하바. 그러면 하바 델타 뮤가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델타 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은 델타 E로 바뀌고 우변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자, 이거를 델타 T를 이쪽으로 옮겨서 에너지식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끝났습니다. 에너지의 불확도하고 시간의 불확도의 곱은 항상 어떤 값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하고 그 시간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좀 재밌죠?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좀 나 이제 행렬 매트리스나 아니면 다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나 웨이브 파켓을 풀어갖고 좀 더 복잡하고 정확한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하가 중요한지 하바가 중요한지 이가 중요한지 굉장히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물리가 이그젝트한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리는 정확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만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는 1000만 1이지만 물리에서는 1000만이에요. 그걸 1000만 1로 푸는 사람들은 물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1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정확한 모델을 풀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굉장히 큰 수를 다루다가 이게 10의 마이너스 34승의 오더의 값을 다룬단 말이지. 6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의 오더에 우리가 하는 거 굉장히 작죠, 그죠? 근데 그걸 2분의 1로 나누나 2파이를 곱하나 아마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 이거나 다 똑같이 물리적으로 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식을 이제 끊어냈는데 요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려고 그래요. 당장으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좋겠지만 다행히 아니라 불행히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은데 뒤에 배울 걸 조금 끌어갖고 좀 얘기를 해줄까 그래요. 두 개의 이그젠플이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건 파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못 들어본 친구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지? 그 위에 이제 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원자의 모형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핵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은 공간에 애들이 플러스하고 중성자들이 있단 말이죠. 애들이 강하게 이 좋은 공간에 속박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핵력 이론이 되겠습니다. 핵력 이론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간자라고 그래갖고 파이온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가 생기냐면 그 서로 상호작용을 파이온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서로 단단히 묶일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을 통해서. 근데 파이온의 질량이 있는데 질량 녀석들이 나왔다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 보존이 맞지 않아요. 갑자기 질량이 생겨갖고 또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잖아.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나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양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항상 성립한다고 이제 배웠지만 양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클래시컬하게는 항상 성립한다고 했지만 양자적으로는 성립 안 하는 순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순간이냐면 아주 짧은 순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불확정성 원리 내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iolation of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위반이 돼요. 가능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성립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로부터 가는 거야.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시간만큼은 에너지 법칙이
생각하지 않고도 잠깐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는 파이온이 나타나 없어졌는데 이 질량이 갑자기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겼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파이온의 질량이라고 하면 mc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얘가 2의 델타 E, 델타 E가 생겼는데 델타 E 2조 넘어갑니다. 근데 얘가 이 시간만큼은 잠깐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불확정성으로. 자,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파이온이 움직인다는 속도를 c를 곱해줘요. 그래. 그러면 시간이 약분돼 갖고 여기서 움직이는 녀석이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핵의 지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의 에너지하고 시간에 대한 익스프레션은 이럴 때쯤에 쓰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날 수 있는데 이만큼 생겨서 요 시간만큼에 생긴 에너지 보존 법칙은 allow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사실은 그냥 간단히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배우고 요거는 정확하게 다시 다룹니다. 다시 다뤄요. 그러니까 입점을 할 때 다시 보여주니까 살짝 지금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번째 기제부터 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진궁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실은 입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게 더 진궁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거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진궁에서 어느 입자도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입자가 진궁에서 전자하고 양전자가 갑자기 폭하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딱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폭하고 튀어나오면 에너지 보존이 어긋나는 거잖아. 갑자기 진공에서 에너지 두 개 나왔으니까. 물론 차지 컨저베이션은 만족시키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난 상태에서 툭 나왔다 다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빨리 얘가 만약에 생겼다가 들어가면 재결합을 하면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냐라는 크라이테리아가 됐을 때 기준점을 냈을 때 에너지 언서턴티 프린시플만 만족하면은 충분히 그만큼 에너지가 언서턴티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파동이니까 이만큼의 불확도는 항상 있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생기는 상생성이죠. 어떤 도움 없이 전에 얘기한 거는 원자 핵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백큐음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백큐음을 놨다는데 갑자기 전자하고 양전자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에너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제로인데 거기 전자하고 양전자가 생겼으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추가된 겁니다. 2의 m2의 c 스퀘어만큼. 오케이? 에너지 갑자기 추가됐어요. 이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어딘가에 또 에너지 갖고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뭐 항상 불확정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파티클의 웨이브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의 이거는 이제 언서티 프린시플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하면 이런 에너지가 생기면 요만큼의 시간밖에 못 살아요. 이런 에너지 불확도는 요만큼 시간밖에 못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거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냥 여기 델타에다 이거 찍어놓으면 돼요. 이 식을 계산하면 C-20초가 됩니다. C-20초. 우리가 백큐음을 놓고 나서 백큐음 우주 공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렉트론하고 포지트론이 둘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막 반복을 합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하냐면 요 시간 20시간 동안에 나왔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이거를 파티클 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정성을 만족하는 내에서는 진공에서는 항상 이제 만들었다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플럭추에이션하고 같아요. 빅뱅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퀀텀 플럭추에이션 또 하나의 이쪽에 이거의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챕터 3이 이제 끝나서 추천 문제를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챕터 3은 사실은 인류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양자역학에 있어서 입자의 파동성을 본다는 건 상당한 거네. 사실 이게 바로 양자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입자성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입자예요. 근데 이게 파동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파동의 입자성이라는 건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고
파동리 또 입장의 상징을 갖고 있고 두 개가 이제 구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는 리얼 월드가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자로부터 파동성을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풀어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잘 풀어갖고서 개념 썼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하겠지만 이게 레커멘드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는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숙제를 받을 수 없는데 안 좋은데 지금 뭐 빨리 이 시국이 끝나갖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해도 되는데 메일이 좀 제일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일 통해서 메일이나 수시로 확인하니까 연락 주면은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자, 챕터 3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챕터 4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